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설 중에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 33번부터 36번까지입니다. 쌤이 문학의 연계율이 높다고 했죠? 특히 고전 문학은 완전 높습니다. 고전 시가일 같은 경우 짧기 때문에 그대로 본문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고전 산문, 즉 고전 소설 같은 경우 다른 대목, 대신 여러분이 배운 연계의 지문과 연결되는 대목이거나 특히 여러분 배운 작품의 특징, 장르적 특징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전소설의 기본 기능합니다. 빠밤! 자, 고전소설도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장면 단위로 끊어 있습니다. 장면 단위라는 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시공간이 바뀌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뭐 중심대로 읽으라고? 맞아. 인물 중심으로 읽으세요.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극명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왜 갈등하는지 보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장르적 특징,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전기소설. 여러분들, 전기적, 다른 말로, 그치, 비현실적인 소설이에요. 그럼 뭐가 비현실적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귀신과 인간의 사랑, 즉 명혼소설일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귀신하고 인간,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런 비현실적인 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로 쓰면 뭔가 환상적이게 안 느껴져. 그래서 보통 화려하게 환상적으로 드러내고 막 이국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문소설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뭐냐면 사랑이면 당연히 인물들의 심리가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 심리를 한시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시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두 번째, 군담 영웅소설. 수능에서 고전소설에서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군담소설, 판소리계 소설, 가정가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웅소설이라는 건 뭔가 비범한 인물이죠. 그리고 군담소설이라는 건 전쟁 얘기죠. 그런 거 영웅소설 다시 얘기하면 훌륭한 영웅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건데요. 뭐냐면 비범한 인물이 그냥 비범한 게 아니라 나름의 일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웅의 일대기 들어봤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그냥 비현실적인 전쟁이 아니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실제적인 전쟁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기로 설명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몽소설이라는 건 뭘까? 그래, 꿈이에요, 꿈. 그래서 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그치만 얘들아, 곧장 사람이 꿈꾸진 않아요. 그쵸? 현실에 있다가 꿈으로 들어가죠. 들어간다 해서 인몽.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온다 해서 깬다 해서 강몽 하는 이렇게 인몽과 강몽의 구조. 그리고 시험엔 뭐가 보통 나오냐면요. 사람이 꿈을 꾸면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뭔지 체크해보세요. 물론 환몽소설은 뭐 몽자류다, 몽유록이다 어려운 말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구분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판소리가 소설로 됐기 때문에 판소리인 듯 판소리 아닌 듯 소설인 듯 소설 아닌 듯 되게 뭔가 서술상의 특징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서술상의 특징들 나중에 기회 되면 쌤이 꼭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장면의 극대화, 뭐 이런 말 들어는 봤지 얘들아. 그런 것들 낸다는 거예요. 자, 가정 가문 소설은 그냥 말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배경으로 일어난 소설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평화로우면 얘기가 안 되죠. 뭔가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은 처척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엄마가 죽어요. 그러면 전시소생과 계모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 가문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박지원의 풍자소설. 박지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냥 풍자소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풍자소설은 뭔가 비판을 대상이 있다는 거죠. 특히 박지원은 누굴 비판하니? 그치, 양반 사대부를 비판한다는 거 봐주시면 좋죠. 그리고 우위 소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우위 어려운 말 아니고 우화, 우회적 들어봤죠? 동식물을 등장시켜 이것도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먼저, 지문 먼저. 이젠 대답해야죠. 그쵸? 문제 먼저. 그럼 문제 중에서 뭐 먼저? 그치, 보기부터. 다음 선생님 문제 뭐 있는지 빨리 가볼게요. 33번. 네모칸이 났어요. 이와 같이 좋지 않는 일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요거 요즘에 엄청 트렌드예요. 뭐냐면 사건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줄거리 파악 제대로 하고 있니? 라는 거. 네, 그리고 뭐 백공, 선생, 승상, 한림, 이런 인물들이 나오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3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A 부분 읽고 쭉 문제 풀고 B 부분 읽고 문제 풀고. 3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이것도 기억 읽고 문제 풀고 니은 읽고 문제 풀고. 자, 36번. 보기 문제죠? 당연히 보기부터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순서는 먼저 보기인 6번 보기 문제 보고, 그리고 지문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문제 풀 수 있는 34번과 35번 뭐 A, B, 기억, 니은 문제 보고, 그리고 나서 33, 36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33 내용 확인 문제였고, 34, 35는 실시간으로 풀 문제였죠. 자, 36은 보기 있는 문제였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문학에서 보기는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난도는 쉬운 거여서 정출 싸움이다. 네, 그럼 선생님하고 36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유씨 3대 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자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되고, 또 가문 구성원들의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길 때 가문차에서 이를 해결한다. 네, 선생님 기본계에서 얘기했어요. 가문 가정 소설들은 갈등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갈등은 보시면 여기 뭐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갈등의 해결은 가문 차원에서 해결한다. 이런 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문 소설은 하나하나의 완결성이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하나가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먼저 앞부분 줄거리 나왔네요. 앞부분 줄거리는 출제자가 한 거예요.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자,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이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가? 좋지 않는 일은 뭐겠니 얘들아? 그치, 유색이가 쫓겨난 일이겠지? 내가 한림의, 즉 한림은 누구겠어? 유색이의 재주와 용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이를 삼고자 했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과 군자라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는 거구나. 얘들아, 얘가 아닌 게 뭐겠니? 여기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문책하시는구나. 자, 내가 마땅히 그 이유를 말해드려야 되겠다.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흔쾌 웃으며 가려되 제가 두 선생, 형과 더불어 중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 유색이죠.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해서 어제 세기 보고 여차여차 하니 아드님은 처음에 단호하게 말하고 안 돼요. 전 안 할 거예요. 부모님 허락 없이 안 할 거예요. 라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에 더 멋져 보여서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이를 꾸며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우리 정약이야 정약. 우리 부모들끼리 약속했던 거야. 라고 글을 더하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입니다. 근데 두 형제 선생님들께서 과도 이걸 고지 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니 도리어 혼사의 회방이 되어서 어찌 우습지 않습니까? 원컨대 두 형님들은 아드님을 용서해서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백공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 선생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얘가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게 아니구나 라고 기뻐해서 살해하면서 얘기해서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구위를 받들일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 얘들아 우리 갈등이 오는 가법이었잖아. 가법이 아니게 감히 죄치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그래 이 가문의 가법은 뭐냐면 한 번 결혼했으면 일처제인 거지 또 결혼하진 않아. 그게 가법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곡절이 이렇다니 아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백공이 화답하고 읽고 돌아가서 또 혼잣말로 이르기를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고 자기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어요.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 계속 유색이죠. 불러서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명령을 받들고 그 후에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달로 수견하고 또 결혼했네. 누구랑 결혼했었어? 소서제와 더불어 백년해로 하면서 8아들 2딸을 두고 첩 하나도 없이 얘들아 가법이었잖아. 아주 백년해로 했다. 네, 여기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인물이 바뀌거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니?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 그치, 유색이 얘기야. 자, 유색이를 누가 좋아했었어? 백공이 좋아했었지. 근데 너무 좋아해서 거짓말했지. 뭐라고? 우리 정략 결혼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지. 그래서 선생 내가 유색이를 또 뭐 했어? 내쫓았지. 왜냐면 가법에 따른 게 아니어서. 그래서 다시 백공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 선생한테 그런 이런 곡절을 얘기해줬지.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유색이가 네 소서저랑 뭐 했어? 백년해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계속 읽을게요. 여기 앞쪽에 여러분은 책 보시면서 보세요. 승상의 둘째 아들 유색이가 아니라 누굴까 이제부터 주인공 세영이로 바뀌었어요. 예. 세영의 자는 문이니 형제 중에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1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이 윤택한 옷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제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은 호기롭고 의협심도 강하고 맑고 하니 부모가 엄청 사랑해서 며느리를 구했대요. 이제 둘째 아들 세영은 엄청 멋진 인물, 즉
다른 말로 그치 제자 가인형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화살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장씨가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할 생각하되 장씨라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인물이 뭔가 슬퍼해요.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 누구겠니? 세영이에요. 세영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엄청 흡족하고 뜻이 즐거웠는데 천자, 얘들아 황제야 황제. 황제가 귀함으로 부마, 사위를 뽑는데 어찌 굳이 나의 아름다운 난군, 즉 유색이를 빼앗아 위제로서 나로 하여금 저 공주 사람의 아래가 되게 했는가.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세영이가 누구랑 결혼했어? 그래 장씨랑 결혼했는데 얘가 내가 되게 멋진 애라고 그랬지.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야? 황제가 공주랑 또 유색이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야 얘들아? 여자가 둘이야. 얘네가 사이가 좋겠니? 그치 얘네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장씨가 엄청 지금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도리어 근데 저 사람 즉 공주예요. 공주의 덕을 찬송하고 의대를 읊어 한없이 영광을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너치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헤아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떡함이 하늘과 땅 같도다. 예, 나와 공주를 하늘과 땅에 뭐하고 있니? 비하고 있죠.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공주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없고 또 먼저 혼인해서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다음에 천대를 할 줄 어찌 알았을까. 또 공주가 덕을 베풀면 베풀수록 나는 빚도 나지 않고 또 엄마, 어머니랑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시누이가 저쪽으로 끌어들인다면 우리 난구님도 마음이 변할 텐데 어떨까? 아 슬프다 나의 앞날 어찌 됐고 하면서 장씨가 뭐하고 있니? 앞일을 걱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복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나리요. 자 여기 물어보진 않지만 얘들아 어찌 좋은 뜻이나리요. 누구 얘기니? 그치 서술자에 뭐가 있어? 개입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새로운 소설이어도 언니들은 이 뒷부분이 연기교재에 나왔어요. 그래서 장씨가 못된 짓을 해요. 막 공주도 죽이려고 하고 막 시비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런 거가 여기 언니들은 이 부분 보면서 아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이 눈물을 머금고 마음에 들 곳이 없사니 문득 세영이 보라색 두경과 녹색 도포로 가볍게 나부기며 누구한테 왔어? 장씨한테 왔어. 그리고 예쁜 손을 붙잡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원망해? 라고 하니까 장씨가 얘기해요. 난군의 부질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난군을 쫓는 걸 원망했다면 어찌 이렇게 홀로 늙는 거를 이렇게 감당할까요? 그냥 난군 쫓은 거 정말 좋아요. 다만 제가 난군 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도 없고 오직 우러는 바는 아버님 어머니 난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공주가 위에 계셔서 온 집의 권세를 오로리세 하시니 얘들아 장씨는 공주를 싫어하고 있네. 그치 저로 변변찮은 재주가 든 내가 그냥 머릿수나 채우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또 한번 비하고 있죠. 제가 감히 한 걸 뜻이 없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고 슬프고 또한 내가 저기 공주 궁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시녀들이 막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영이 모든 남자가 문제인 것 같아. 세영이가 가문소설에서는 꼭 남자들이 약간 판단력이 흘려요. 보면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생뚱맞게도 공주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장씨가 막 이런 불쌍한 모습을 하니까 또 불쾌하면서 또 장씨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듯해요. 그래서 은근하게 장씨를 위로하고 또 그날부터 이화정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장씨랑 사랑하고 있었죠. 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 그래, 유세영의 얘기예요. 그리고 유세영뿐만 아니라 누구 얘기? 그치, 장씨의 뭐하고 있어? 신세한탄 얘기.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이와 같이 좋지 않는 일, 무슨 일이었니? 그치, 첫째 이름이 누구였니? 예, 유세기가 뭐하니? 그래, 쫓겨났지. 왜 쫓겨났어? 그치, 가법을 따르지 않았지. 가법이 뭔데? 죄취.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왜 그래? 백공이 뭐해서? 거짓말해서. 이런 것들 맥락적으로 쭉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백공이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다? 맞죠? 백공이 한림을 공경해서 한 거, 쫓겨난 거 맞죠? 선생과 승상 사이의 의견 대립, 이걸 통해서 선생하고 승상이 막 싸웠니? 썼어? 아니죠. 답은 몇 번? 그치, 3번. 그래도 계속 읽어볼게요. 한림이 꾸짖으라 하면 당한 거. 네, 쫓긴 거 맞죠? 그리고 백공이 자기 딸하고 혼인시키려고 했던 거 맞죠? 네, 요런 문제는요. 요즘 신유형이에요. 사건을 쭉 줄거리랑 연결해서 보라는 거. 키포인트 알아주세요. 3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발화 문제인데 발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발화 문제는요. 보통 A 보고 나서 쭉 문제 풀고 여기서 해결 안 되면 B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 강의이기 때문에 쭉 같이 본 거예요. 1번. A와 B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네, 제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A와 B 모두 비유적 진술. 이건 선생님 좀 찾아줄게요. 어디냐면 A 부분에는 예, 공주랑 내가 그렇지 하늘하고 땅 차이 같아. 이런 부분이 있고요. B에는 어디냐면 나는 변변치 않은 재주를 가진 하졸이 돼서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비유적 진술은요. 지규 같은 걸로 많이 표현돼요. 3번.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으로 표현한다. 이 부분에 이게 있냐 없냐 찾으면 되죠? 이것도 선생님 찾아줄게요. 어디냐면 A에서 네 번째 줄.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이러면서 자기의 원망이 A는 있어. 근데 B에는 이런 원망이 없어요. 3번.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니네가 봤을 때 이 장씨가 공주보다 내가 위야 이런 거 있었니? 아유, 없었지. 큰일 났지. 나는 아래여서 힘들어요 이거잖아. 이 말은 틀리지. 답은 몇 번? 그쵸, 4번이에요. 5번.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한다. 얘 마지막 줄 보면 나의 앞날이 어이됐고 B는 지난 일을 토로한다. 네, 뭐냐면 내가 진양군 갔는데 진양군 갔을 때 다른 시녀들이 나를 막 무시했어요. 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35번. 장씨를 중심으로 이화정을 생각해 보래요. 첫 번째 이화정 기억, 두 번째 이화정 니은이에요. 우리 첫 번째 이화정 같은 경우에는 장씨가 뭐니? 자기의 속마음 그리고 이제 앞일 어떻게 돼? 라는 근심을 토로했고 니은의 이화정은 이런 걸 누가 들었니? 그치, 남편. 네. 세영이죠. 세영이가 듣고 나서 세영이랑 뭐한 장소야? 사랑했던 장소야. 그럼 답은 되게 쉬워. 기억은 한탄했지. 막 근심 드러냈던 장소지만 니은은 그래 둘이 사랑했던 장소. 뭐 학문영마, 막 불신, 계책 이런 거 없다. 이거 계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언니들은 뒤에를 배웠기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뭐 시비 따지는 공간 다 아니에요. 답은 몇 번? 그치, 3번.
36번 마지막 문제. 예, 이런 보기 나와도 어떻게 하지 말고 정줄 하라고 했죠. 정줄 딱 붙잡는 문제예요. 선생님만 쭉 읽어봐서 알아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유세기의 이야기와 유세영의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둘이 연결된다. 맞지? 유세기는 백공이 거짓말해서 유세영은 장씨. 맞아요.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 간의 해결이 가문 구성원의 문제로 다뤄진다. 그치, 맞죠? 3번.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르는 것과 그 다음에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갑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 얘들아 잘 봐.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는데 이게 갑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 유세기의 성격? 유세영의 성격이랑 갑법이 대립한 거니? 유세기가 막 나는 갑법을 안 지키겠어요. 유세영도 안 지키겠어요. 이런 대립으로 이 문제가 일어난 거니? 그쵸? 아니죠. 답은 몇 번? 그쵸? 3번이에요. 4번.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로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영을 부마로 삼은 걸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은 거. 당연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도 관여하고 있네요. 5번.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자와 해로했다는 것을 또 유세기를 비롯한 혼사 갈등이 해소되어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됐음을 볼 수 있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2019학년도 고전수술 있어요. 36번부터 3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